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집어먹던 짠 반찬 한 젓가락이 어떻게 노년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큰 병보다 매일 괜찮다고 넘긴 작은 습관 때문에 더 먼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밥상 위에 국물 한 숟가락, 김치 한 조각, 젓갈 한 점이 그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판단, 가족의 걱정,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지키고 싶은 품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도 끝까지 괜찮다고 버티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서울의 늦은 밤에, 누군가는 부산의 새벽에, 또 누군가는 먼 타국의 조용한 방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괜찮다고 믿어온 것들에 조금씩 밀려 무너집니다. 짭짤하게 먹는 습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맛입니다. 밥이 잘 넘어가게 하려고. 국이 싱거우면 허전해서, 김치가 없으면 밥상이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숟가락 더 뜨고 한 젓가락 더 얹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면 되고, 하루 지나면 붓기도 빠지고, 피곤해도 잠을 자면 괜찮아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젊을 때처럼 소리 없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짠맛이 어느 순간 밤중에 갈증으로 돌아오고, 아침에 무거운 얼굴로 남고, 머리가 흐릿한 오후로 이어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먹다 남은 찌개를 다시 데우고 이 정도 가는 데여야 먹을 만하지 하고 소금을 조금 더 넣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 옆에서 조금 짜지 않아요 하고 묻지만 괜히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평생 먹어온 맛을 왜 이제 와서 지적하느냐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입맛의 고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온 세월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서운함이 숨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무서운 습관은 나쁜 줄 몰라서 붙잡는 습관이 아니라 나쁜 줄 알면서도 내 자존심이 되어버린 습관입니다. 짠 음식은 혀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을 지치게 하고 생각을 둔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의 걱정을 잔소리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밥상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눈치를 보는 자리가 됩니다. 자식은 걱정해서 말하지만 부모는 간섭으로 듣습니다. 배우자는 조심스레 국물을 적게 먹으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나 하고 마음이 다칩니다. 작은 밥상 위에서 존중이 흔들리는 이유는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음식 뒤에 붙어 있는 오래된 고집 때문입니다. 치매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이름을 잊고 약속을 잊고 방금 한 말을 다시 묻게 되는 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로 살아온 시간을 조금씩 놓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 습관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년의 몸과 뇌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의 영향을 깊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짜게 먹고 물을 적게 마시고 잠을 설치고 몸이 무거워 움직임이 줄어드는 날들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새 자기 몸의 속도를 잃습니다. 생각은 느려지고 표정은 굳고 사소한 말에도 짜증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병보다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자꾸 같은 말을 하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지 하고 말입니다. 노년의 가장 슬픈 것은 몸이 약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을 잃는 일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줄이는 문제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듣고 따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내 하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젓갈을 조금만 집는 것, 간장 종지를 밥그릇 가까이에 두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후반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몸을 덜 괴롭히겠다는 마음, 가족의 걱정을 적으로 듣지 않겠다는 태도, 내 입맛보다 내 기억과 평안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결심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강하게 버티는 것보다 조용히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의 고집은 개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년의 고집은 때로 주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고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단단해 보입니다. 이제는 조금 싱겁게 먹어보려고 한다는 한마디에는 몸을 아끼는 지혜가 있고 가족을 안심시키는 배려가 있으며 남은 시간을 더 맑게 살고 싶다는 품위가 있습니다. 짠맛은 강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짠맛을 이겨낸 사람에게 남는 것은 훨씬 오래갑니다. 가벼워진 몸, 덜 흔들리는 마음, 걱정 대신 존중을 주고받는 식탁, 그리고 아직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는 짠 음식 하나를 탓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던 익숙한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조금 더 늦기 전에 내 몸과 기억과 관계를 다시 아끼자는 말입니다. 입맛이 강해지는 것은 혀가 까다로워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강한 맛으로 하루의 허전함을 덮으려는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싱거운 반찬도 밥과 함께 먹으면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국은 더 뜨끈해야 하고 간은 더 분명해야 하고 김치는 더 익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짠맛이 기준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짜도 모릅니다. 지난달보다 간장이 더 들어가도 모릅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만 옆에서 알아차립니다. 요즘 음식이 좀 짜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괜히 마음을 찌릅니다. 식탁 위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데우다가 한 숟가락 맛을 보고 싱겁네 하며 국간장을 조금 더 넣습니다. 점심에는 김치찌개 국물을 밥에 비벼 먹고 저녁에는 젓갈이나 장아찌가 있어야 밥이 넘어갑니다. 반찬통을 열어보면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깨십지, 오이지처럼 오래 두고 먹는 반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전체를 놓고 보면 짠맛이 빠질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 끼가 아니라
매 끼니가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맛을 건강보다 더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야 힘이 난다. 싱겁게 먹으면 밥맛이 없다. 나이 들어서 먹는 날까지 빼앗기면 무슨 재미냐. 이런 말들은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먹는 즐거움은 노년에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즐거움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느 순간 나를 붙잡는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짠맛은 강하게 만족을 주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입은 즐거운데 몸은 그 뒤처리를 오래 합니다. 밤에 물을 찾게 되고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아침에는 얼굴이 무겁고 낮에는 머리가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흐릿함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이때 마음의 작동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가족이 싱겁게 먹자고 하면 몸 걱정으로 들리기보다 내 생활을 통제하려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싱겁게 끓이면 요즘 사람들은 음식 맛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국물을 남기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던진 평범한 말이 이상하게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사실 그 아픈 곳은 소금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 같고 내가 이제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몸은 자존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몸은 오래된 습관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짠 반찬이 계속 들어오면 갈증으로, 붓기로, 피로로, 혈압의 부담으로, 밤잠의 흔들림으로 답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막지 않은 날이 많아지면 사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아무 말도 아닌데 섭섭하고 누가 조언을 해도 공격처럼 들리고 밥상에서 대화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입말 하나가 관계의 공기까지 바꿉니다. 가족은 걱정하지만 말하기 어려워지고 본인은 걱정받는 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 했던 날선 대답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그 후회가 늦은 밤에 조용히 밀려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맛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맛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짠맛에 끌려가는 사람은 더 강한 간을 찾지만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은 조금씩 기준을 낮춥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싱겁게 바꾸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물은 밥만 먹고 장아찌는 한 조각만 들고 젓갈은 매일이 아니라 가끔으로 미루고 간장은 찍어 먹기보다 살짝 닿게만 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삶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이 천천히 살아납니다. 재료의 단맛, 채소의 향, 따뜻한 밥의 고소함이 다시 느껴집니다. 강한 맛에 가려졌던 작은 맛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강하게 주장해야만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고치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먹었다는 말 대신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이 아니라 깊어진 사람입니다. 짠맛을 줄이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 지는 일이 아닙니다. 병은 말에 겁먹어서 끌려가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내 기억을 조금 더 맑게 지키고 내 몸을 조금 덜 괴롭히고 가족의 걱정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혀끝의 만족보다 하루 끝의 평안이 더 중요해집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몸이 가볍고 밤에 잠이 덜 깨고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가족의 말에 덜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짠맛은 줄어들었지만 사람의 품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몸은 말이 없어서 늦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못 들은 척해서 늦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의 하루에는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물을 마셔도 자꾸 목이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머리가 맑게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어제 좀 피곤했나 보지. 잠을 설쳐서 그렇겠지. 그렇게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결국 몸이 보내는 편지를 읽지 않은 채 하루를 계속 살아갑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첫 신호는 되게 작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옵니다. 큰 병처럼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물을 연거푸 마시게 되는 일, 밤중에 두 번씩 깨는 일, 아침에 얼굴이 푸석해 보이는 일, 평소보다 말이 느려지고 생각이 한 박자 늦어지는 일, 이런 것들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신호를 생활의 일부처럼 받아들입니다. 냉장고 앞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며 오늘은 왜 이렇게 목이 타지하고 중얼거리지만 낮에 먹은 짠찌개와 젓갈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보다 회복의 폭이 좁습니다. 예전에는 짜게 먹어도 하루 지나면 괜찮았고 밤을 설쳐도 다음날 움직이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작은 부담이 다음날까지 따라옵니다. 몸이 무거우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 머리가 흐려집니다. 머리가 흐리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말이 날카로워지면 가까운 사람이 조심하게 됩니다. 결국 몸의 작은 불편이 관계의 거리까지 만듭니다. 이것이 노년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가지 습관이 한 가지 결과로 끝나지 않고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점심 모임에서 찌개 국물을 거의 다 비우고 돌아온 날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몸이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고 누가 전화를 해도 대답이 짧아집니다. 자식이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묻자 괜히 귀찮아져서 별일 아니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사실 몸이 피곤한 것 뿐인데 마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몸이 무거우면 사람은 너그러워지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막지 않으면 작은 걱정도 간섭으로 들리고 평범한 질문도 나를 확인하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짠 음식이 단지 혈압이나 붓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흐려지면 마음의 해석도 흐려집니다. 상대가 나를 걱정하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구별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가족의 말에 섭섭함이 먼저 올라오고, 이웃의 농담에도 마음이 다치고, 배우자의 조심스러운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걱정은 하지만 말하지 않고 불안하지만 눈치만 봅니다. 노년의 존중을 잃는 순간은 꼭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짜증내고 자꾸 고집 부리고 자꾸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모습이 쌓일 때 주변 사람의 태도가 조금씩 조심스러움에서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인 것은 몸이 아주 늦기 전까지는
계속 신호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름은 줄이라는 신호이고 붓기는 쉬라는 신호이며 멍한 오후는 생활을 다시 보라는 신호입니다. 몸은 우리를 벌주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바꿀 수 있을 때 알아차리라고 조용히 등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이 탓으로 밀어내지 않는 사람이 후반부 인생을 더 단정하게 지킵니다. 이제부터는 몸의 신호를 약함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은 삶을 정리하고 아끼는 지혜의 문입니다. 저녁 국물은 끝까지 마시지 않고 남기는 것, 반찬이 짜면 밥을 더 먹어 눌러 넘기지 않는 것, 갈증이 심한 밤에는 다음날 식탁을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작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오늘 무슨 말을 했나 하고 스스로 묻는 사람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무너지는 습관을 멈추게 합니다. 나이 들어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겉모습을 단정히 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내 몸의 소리를 함부로 묵살하지 않는 태도, 가족의 걱정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마음, 작은 신호 앞에서 고집보다 지혜를 선택하는 침착함이 품위입니다. 짠맛을 줄인다는 것은 맛없는 삶으로 물러나는 일이 아니라 흐려진 하루를 다시 맑게 되찾는 일입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면 마음도 덜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덜 날카로워지면 관계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소금 몇 숟가락이 아니라 남은 날들의 평안입니다. 가족은 어르신의 건강을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가족은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고 식탁에서 손이 어디로 가는지를 봅니다. 그릇이 비워지는 속도, 김치가 계속 올라가는 손, 간장을 한 번 더 찍는 습관, 찌개 국물을 밥에 붓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곧장 따뜻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염려인데 듣는 사람은 지적처럼 받아들입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이 짧은 말 하나가 밥상 위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아픈 것은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요즘 너무 짜게 드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사실 마음 한쪽에서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병원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먼저 올라오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한평생 이렇게 먹고도 잘 살았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말은 그렇게 나가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식탁은 가족의 마음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딸이 반찬을 조금 싱겁게 해오면 고맙다고 말하기보다 간이 하나도 안 됐다고 먼저 말할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국을 덜 짜게 끓이면 우리 때는 이렇게 안 먹었다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젓갈을 조금 치우면 괜히 서운해져서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습니다. 이런 장면은 길지 않습니다. 몇 초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몇 초가 남기는 감정은 오래 갑니다. 말한 사람은 걱정했을 뿐인데 상처를 받고 들은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짠맛을 고집하는 태도는 때로 음식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가족은 결국 음식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부딪히고 밀려나면 다음부터는 말을 아낍니다. 말해봐야 화만 내시니까
괜히 분위기만 나빠지니까 이렇게 가족의 말이 줄어들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존중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거리감이 생긴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침묵입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자신을 위해 하는 말도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공격으로 듣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관리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왔고 가족을 먹이고 키웠고 힘든 세월도 버텼는데 이제 와서 밥상 위에간까지 지적받는다고 느끼면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줄이라는 말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내 주도권을 빼앗기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주도권을 빼앗는 것은 가족의 걱정이 아닙니다. 내 몸을 무겁게 만들고 내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내 감정을 날카롭게 만드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존중은 내 뜻을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자기 보호를 구별할 줄 압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는 말은 자유처럼 들리지만 그 결과 가족이 불안해지고 내 몸이 점점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국물 한 그릇을 끝까지 비우지 않는 것, 짠 반찬을 앞에 두고도 한번 멈추는 것,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래, 조금 줄여보마 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는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 보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손해는 큰 싸움 하나가 아니라 사소한 걱정을 매번 밀어내다가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더 이상 식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병원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피하고 안부 전화도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뒤늦게 서운해집니다. 왜 요즘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 하지만 사람은 계속 부딪히면 피하게 됩니다. 걱정이 사라져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걱정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줄이는 일은 가족에게 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여는 일입니다. 자식이 말할 때 바로 맞받아치지 않고 배우자가 조심스럽게 권할 때 못 들은 척 하지 않고 누군가 식탁에서 내 건강을 걱정할 때 그 말 뒤의 마음을 먼저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간섭받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아직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바꾸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 순간 밥상은 잔소리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오래 지키려는 자리로 바뀝니다. 노년의 품위는 말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받을 때 어떤 얼굴로 듣는지, 내 습관을 지적받았을 때 얼마나 침착하게 받아들이는지, 오래된 방식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짠맛을 줄인다는 것은 가족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더 이상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배려입니다. 내 식탁이 조금 싱거워질수록 관계의 공기는 오히려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음식을 바꾸며 마음의 방향도 함께 바꿉니다. 사람은 오래 먹어온 맛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혀가 기억하는 맛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의 방식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짭짤한 반찬 하나로 밥 한 그릇을 비웠고 바쁘던 시절에는 찌개 하나 끓여온 가족을 먹였고 힘들던 날에는 김치와 된장국만 있어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제 와서 짜게 먹지 말라고 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음식 하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난 삶의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습관은 오래될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존심의 옷을 입고 나를 붙잡습니다.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다. 우리 부모도 다 이렇게 먹었다. 싱겁게 먹으면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사느냐. 이런 말은 식탁에서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며 된장을 조금 더 풀고 점심에 국수 국물을 끝까지 마시고 저녁에 장아찌를 꺼내 놓으며 이래야 밥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몸이 예전처럼 그 맛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노년의 어려움은 몸이 변했다는 사실보다 변한 몸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늦게 따라온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예전처럼 살고 싶은데 몸은 이미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병원에서는 조심하라고 하고 가족은 싱겁게 먹자고 하고 몸은 붓고 피곤한데 마음은 자꾸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괜찮다는 말이 때로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불안해서 하는 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해지는 느낌을 싫어합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챙기고 일을 하고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걱정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자는 말 앞에서 괜히 더 강하게 버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아야 하느냐. 이 말 속에는 서운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늙어간다는 사실에 대한 작은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짠맛으로 달래면 남는 것은 잠깐의 만족과 더 깊은 피로뿐입니다. 가까운 지인이 모임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먹는 재미가 몸을 계속 무겁게 만들고 머리를 흐리게 하고 가족의 걱정을 키운다면 그것은 재미가 아니라 나를 속이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위로 중에는 나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나를 더 늦게 깨닫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짠맛이 바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에는 마음을 달래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감정의 후유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사람은 고마운 말을 고맙게 듣지 못합니다. 자식이 챙겨준 저염 반찬을 보고도 맛이 없다고 먼저 말하고 배우자가 걱정해서 덜어준 국물을 보고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밀어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큰 다툼은 없었지만 따뜻하게 걱정하던 마음 하나가 식습니다. 노년의 존중을 잃는 것은 남이 나를 갑자기 무시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줄 때 주변 사람은 나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합니다. 존중과 불안이 함께 쌓이면 관계는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오래된 습관을 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지난 삶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했던 세월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힘든 시절을 건너온 방식이었고 가족의 밥상을 지켜온 손맛이었고 허전한 하루를 달래주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예전의 방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면 앞으로의 방식은 나를 더 맑고 단정하게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과거의 습관에 고마워하되 끝까지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조금씩 식탁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찌개는 더 끓이지 않고 덜어 먹고, 김치는 씻어서 먹어보고, 장아찌는 몇 끼니가 아니라 한 끼만 곁들이고, 국물 대신 따뜻한 물을 옆에 둡니다. 이런 변화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합니다. 이제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늦게라도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늦은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고집을 지키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위해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입니다. 짠맛을 줄이는 것은 지난 세월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습관이 자존심이 되어 나를 끌고 가게 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습관을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내려놓을 것인지. 후반부 인생의 품위는 바로 그 작은 식탁 위에서 조용히 갈립니다. 줄이는 사람은 잃는 사람이 아니라 되찾는 사람입니다. 짠맛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처음에는 허전함이 먼저 옵니다. 국물이 밍밍하고 반찬이 심심하고 밥상이 어딘가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바로 그 허전함을 견디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에 조금 낯설고, 좋은 변화일수록 처음에는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평생 강한 맛으로 하루를 붙들어 온 사람에게 싱거운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오래된 나와 헤어지는 작은 연습이 됩니다. 사람은 자극이 줄어들면 처음에는 삶이 줄어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혀가 다시 깨어납니다. 예전에는 아무 맛도 없다고 여겼던 두부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데친 나물의 향이 조금씩 살아나고, 흰밥의 따뜻한 단맛이 입안에 남습니다. 찌개 국물을 끝까지 마시지 않았는데도 배가 편하고, 저녁을 먹은 뒤 물을 덜 찾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얼굴이 덜 무겁고 손가락이 조금 덜 뻣뻣합니다. 이런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만 합니다. 몸은 극적인 말보다 작은 회복으로 대답합니다. 삶에서 길어올린 지혜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대단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절제에서 더 오래 갑니다.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운동을 크게 하는 것보다 몇 끼니 조금 덜 짜게 먹는 일이 더 깊이 쌓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 하나에 겁을 먹고 며칠만 조심하는 것보다 조용히 식탁의 기준을 바꾸는 사람이 결국 자기 몸의 주인이 됩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국물을 남기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장아찌를 덜 집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짧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습관처럼 간장을 찾다가 손을 멈추는 순간, 냉장고에서 젓갈통을 꺼냈다가 다시 넣는 순간, 국을 데우며 간을 더하려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은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오늘 내가 나를 조금 이겼다는 것을 압니다. 그 조용한 승리가 쌓이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던 말에도 한 박자 늦게 대답하고, 몸이 덜 무거우니 마음도 덜 가라앉습니다. 짠맛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소금을 덜 넣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하루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찾고 잠이 흔들리고 아침이 무겁고 낮에 집중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까운 사람의 말에도 날이 섭니다. 반대로 조금 덜 짜게 먹은 날은 몸이 덜 붓고 머리가 조금 더 맑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식탁은 기억과 감정, 관계와 존중이 서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혀끝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변화는 극단으로 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국을 끊고 모든 김치를 버리고 모든 반찬을 싱겁게 만들겠다고 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대신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김치는 조금 덜어 물에 가볍게 씻어 먹고 간장이나 쌈장은 접시 한쪽에 아주 조금만 놓습니다. 반찬을 새로 만들 때는 처음부터 간을 약하게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조금 더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돌아올 수 있는 기준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싱거워서 못 먹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오늘은 이 정도도 괜찮네 라고 말하면 그 한마디가 가족을 안심시킵니다. 자식이 걱정스럽게 바라볼 때 나도 조금씩 줄이고 있다고 담담히 말하면 그 말에는 설명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완벽한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걱정을 내 가족으로 듣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신호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적 후유증도 줄어듭니다. 몸이 편해지면 후회가 적어집니다. 날카롭게 대답하고 밤에 누워 미안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챙겨주는 말을 밀어내고 뒤늦게 서운해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자기 몸을 돌보는 사람은 남의 걱정을 덜 부담스럽게 받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나도 하고 있다는 조용한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말투가 낮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관계 안에서 덜 흔들립니다. 이제 짠맛을 줄이는 일을 벌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빼앗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입맛 하나를 낮추는 대신 몸의 가벼움과 마음의 여유와 가족의 안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노년에는 많이 가진 사람보다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평안합니다. 오늘 한 숟가락 덜 짜게 먹는 사람이 내일 조금 더 맑게 말하고 조금 더 깊게 듣고 조금 더 품위 있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줄이는 사람은 작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삶의 방향을 다시 손에 쥐는 사람입니다. 싱겁게 먹는 사람에게는 묘한 단정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맛없게 참는 얼굴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조용한 태도에서 나옴. 젊을 때는 강한 맛을 즐기는 것이 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지나치게 강한 맛에 기대는 모습은 때로 불안해 보입니다. 반대로 조금 덜 먹, 조금 덜 찢고 조금 덜 마시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큰 말보다 이런 작은 절제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정말 어른답게 만드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힘이 아니라 해도 되는 것을 멈출 줄 아는 힘입니다. 젓갈이 앞에 있어도 한 번만 짚고 김치찌개가 맛있어도 국물은 남기고 누가 더 드세요 라고 권해도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짜게 먹어도 따라가지 않고, 가족이 걱정해도 화내지 않고, 몸이 보내는 신호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짧은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가족들이 모인 저녁, 누군가 무심코 오늘은 간이 좀 약하네요 라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싱거우면 무슨 맛으로 먹냐고 받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국그릇을 내려다보다가 그래도 이 정도가 속은 편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밥상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구도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고 누구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작게 바뀐 말투 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음식보다 먼저 태도로 기억됩니다. 싱겁게 먹는다는 것은 단지 건강을 위해 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맺는 관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몸이 불편해도 입맛을 먼저 달랬다면 이제는 입맛보다 몸의 평안을 먼저 봅니다. 이전에는 가족의 걱정을 간섭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 뒤에 있는 사랑을 먼저 헤아립니다. 이전에는 오래된 습관을 내 방식이라고 고집했다면 이제는 바꿀 수 있는 유연함도 내 품격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깊어지는 순간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이길 때가 아니라 더 나은 쪽으로 조용히 물러설 때입니다. 관계의 진실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우리가 완벽하게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가 자기 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걱정도 지치지만 조금씩 바꾸려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이 반찬을 싱겁게 해왔을 때 애썼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배우자가 국물을 남기라고 할 때 알았다 하고 웃을 수 있는 것, 이런 태도는 관계 안에서 존중을 되살립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줄 때 깊어집니다. 물론 짠맛을 줄이는 과정이 늘 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예전 맛이 그립고 어떤 날은 싱거운 식탁이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저녁에는 젓가락 숟가락이 괜히 위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맛인지 아니면 허전한 마음을 강한 맛으로 덮고 싶은 것인지 말입니다. 사람은 외로울수록 자극적인 것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음식의 간도 강해지고 말투도 강해지고 생각도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식탁을 바꾸는 일은 마음을 돌보는 일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감정적 후유증은 강한 맛 뒤에 조용히 옵니다. 많이 먹고 난 뒤 몸이 무겁고 잠을 설치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면 하루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은 마음으로 가족의 전화를 받으면 대답이 짧아지고 이웃의 말에도 괜히 서운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하지만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히고 싶다면 먼저 몸을 덜 괴롭히는 식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품격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엄격하게 몰아붙이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을 다정하게 아끼는 방식입니다. 국을 끓일 때 소금을 덜 넣고 대신 파와 마늘과 채소의 향을 살리는 것. 김치를 먹되 양을 정해 놓는 것.
외식 자리에서 찌개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것. 이런 행동은 작지만 분명합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도 내 몸에게도 내 마음에게도 전해집니다. 나이 들어 아름다운 사람은 대단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을 조용히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입맛을 조금 낮추고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걱정을 조금 고맙게 받고 몸의 신호를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짠맛을 줄이는 일은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덜 짜게 먹는 사람은 덜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식탁이 싱거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깊어지고 관계는 조금 더 따뜻해지며 노년의 얼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침착함이 남습니다. 마지막 식탁은 거창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반찬이 바뀌고 모든 습관이 사라지고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달라집니다. 국그릇을 조금 작게 바꾸고 젓갈통을 식탁 한가운데 두지 않고 김치를 한번 덜 짓고 간장을 찍기 전에 젓가락을 잠시 멈춥니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대개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아주 작은 멈춤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짠맛에 끌려가던 사람은 늘 더 강한 맛을 찾습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더 짭짤한 국물을 원하고 마음이 허전할수록 더 자극적인 반찬을 찾고 식욕이 떨어질수록 간을 더 세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맛을 붙잡는 동안 몸은 조금씩 지칩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잠은 얕아지고 표정은 굳어지고 가까운 사람의 걱정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국물은 조금 남기세요라고 말했을 때 예전 같으면 마음부터 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을 다른 방식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통제하려는 말이 아니라 아직 내 곁에 오래 있고 싶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설명보다 해석에서 더 많이 갈립니다. 같은 말도 나를 무시한다고 들으면 상처가 되고 나를 걱정한다고 들으면 고마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줄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 말을 지적이나 간섭으로만 들으면 밥상은 싸늘해집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불안과 애정을 보면 밥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나 말의 것보다 말 뒤의 뜻을 보고 싶어 하지만 몸이 지치고 머리가 흐릴 때는 그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볍게 지키는 일은 마음을 넓게 지키는 일과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켜져 있고 밥상에는 남은 찌개와 김치, 오래된 장아찌가 놓여 있습니다. 습관처럼 국물을 떠먹다가 문득 멈춥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 한마디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에게 하는 말이고, 내 기억에게 하는 말이고, 앞으로의 나에게 건네는 약속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가족과 밥을 먹다가 반찬이 조금 싱겁게 느껴집니다. 입 밖으로 불평이 나오려는 순간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먹은 이 속이 편하더라. 그 한마디가 식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정의 후유증은 줄어든 말에서 먼저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걱정에 날카롭게 답하고 밤에 불을 끄고 누워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을 못했을까? 왜
나를 챙기는 사람에게 괜히 화를 냈을까? 그러나 조금씩 몸을 가볍게 돌보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대답이 늦어지고 대답이 늦어지면 상처 주는 말이 줄어듭니다. 노년의 품위는 바로 그 한 박자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즉시 화내지 않는 것, 즉시 밀어내지 않는 것, 즉시 고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짠맛을 줄인 사람의 삶은 맛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한 삶입니다. 강한 간에 가려졌던 재료의 맛을 느끼고 식사 후 몸에 편안함을 느끼고 밤잠의 고요함을 느끼고 아침에 맑은 얼굴을 느낍니다. 가족의 목소리도 조금 덜 날카롭게 들리고 자신의 마음도 조금 덜 급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지키려던 것입니다. 단순히 혈압 하나, 붓기 하나, 치매라는 두려운 단어 하나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놓치지 않는 삶, 가까운 사람에게 걱정보다 안심을 주는 삶, 후반부 인생에서도 스스로를 단정히 돌보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 짠 음식 앞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번 한 번만 멈추면 됩니다. 오늘 국물은 조금 남기고 내일 젓갈은 한 점 덜 먹고 모레는 김치를 조금 적게 덜어 놓으면 됩니다. 가족이 걱정하면 방어하기 전에 21번 고르고 몸이 무거우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전날의 식탁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씩 바꾸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다시 손에 쥡니다. 노년의 존중은 남에게 요구하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짠맛을 미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나를 위로해준 맛에게 고맙다고 말하되 이제는 그 맛이 내 몸과 기억과 관계를 대신 끌고 가게 두지 말자는 말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남은 세월을 더 맑게 지키는 것, 그것이 어른의 변화입니다. 덜 짜게 먹는다는 것은 작아지는 일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일입니다. 덜 강한 맛으로도 하루를 견딜 수 있다는 믿음, 덜 고집해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 덜 설명해도 내 품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짭짤한 음식은 오랫동안 우리 식탁의 위로였습니다. 힘든 시절에는 밥을 넘기게 해주었고, 바쁜 날에는 간단히 한 끼를 채워주었고, 허전한 마음을 잠시 달래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갑자기 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70대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견디던 짠맛도 이제는 갈증과 붓기와 피로와 흐릿한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흐려지면 마음도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가족의 걱정마저 상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몰랐던 것이 죄는 아닙니다. 익숙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국물을 다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김치를 조금 덜 먹어도 됩니다. 젓갈과 장아찌를 몇 끼니 곁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걱정할 때 바로 맞받아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나도 조금 줄여보려고 한다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옵니다. 몸을 덜 무겁게 하고 마음을 덜 날카롭게 하고 관계를 덜 차갑게 만드는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사람은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의 말을 듣고
기억을 아끼고 가족의 걱정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품위를 조용히 지킬 수 있습니다. 덜 짜게 먹는 식탁은 맛을 잃은 식탁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맑고 편안하게 지키는 식탁입니다. 오늘 밤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더 다정하게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